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디인가요?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디인가요? 중국 기업이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됐나? 사실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그걸로 이해할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워낙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연 이 미국과 중국 기업 간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 사이에서의 이 배터리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중국 현재 입장, 시장에 대한 이해까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KB증권에 계셨던 찔링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더욱더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네. 미국의 포드사와 중국의 CATL사가 같이 협력을 하고 공장을 같이 짓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 한국 기업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CATL에게 있어서 지금 포드와의 이번 협력은 당장으로 봐서는 상업 가치보다는 전략적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2월 14일에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이 이슈를 접했는데 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작년 2월 달에 CATL 창업자이자 회장인 정유준이 그 소규모 IR 행사에서 미국 시장은 언젠가는 반드시 가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리고 한 5개월 후인 작년 7월에 포드가 이미 CATL과 관련 MOU를 체결했어요. 기사도 났지만 근데 그 당시 별로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중국 현지 기사도 딸랑 몇 개밖에 안 나와서 저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2월 14일 포드 CEO 발표에 의하면 우리 포드의 목표는 2026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200만 대까지 돌파하겠다. 근데 그중에 CATL이랑 기술 협력 방식으로 하는 이 미국 현지 공장은 200만 대 중에서 한 5분의 1, 한 40만 대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그러면 만약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2026년 그 공장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아닌 중국 시장을 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중국의 전기차가 688만 대 팔렸거든요. 네, 엄청나죠. 근데 그중에 CATL은 중국 국내 시장 배터리 CATL은 중국 국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작년 한 해 기준으로 48.2%예요. 그러면 절반이 갔군요. 대충 계산하면 한 330만 대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공급했어요. 설령 시장 점유율이 30%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한 300만 대 정도는 공급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면 미국 공장에서의 그 2026년 40만 대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당장은 상업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볼 생각 없다. 하지만 왜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냐면 제가 실례하지만 아주 뻔뻔한 질문을 기자님께 드리겠어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디인가요? 미국 시장일 것 네. 같아요. 그러면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디인가요? 중국이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까? 저도 당연히 몇 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긴 맞아요. 네. 하지만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CATL의 그 매출 구성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단순하게 중국 국내, 해외. 근데 전체 매출에서 중국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9%였어요. 근데 그 99%가 2016년 97%, 17년 94%, 18년 93, 19년 91, 20년 70%대로 떨어졌고, 와. 네, 그리고 2021년, 2022년 작년까지 한 73%까지 떨어졌어요. 와, 그만큼 해외 시장이 확대됐다. 늘었다는 이런 거예요. 뜻이네요. 그러니까 네. 중국 국내 시장이랑 해외 시장이 다 성장했지만 비중의 변화로 봐서는 해외 시장은 아직 비중은 작지만 성장성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CATL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딘가요? 글로벌 시장이에요. 지금 다시 물론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아직은 70%대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지만 점점 해외 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중국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상위 10개, 톱 10입니다. 네. 밑에 그 기업명을 영어로 표시했는데 보시면 주황색이 2021년이고 파란색이 2022년입니다. 네. 보시면 CATL은 2021년에는 52.1%, 하지만
22년에는 48.2%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차이는 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2021년까지는 CATL의 시장 점유율이 한 번도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게 2022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떨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CATL이 시장 점유율이 축소된 거를 누가 메꿨냐? 대체로 CATL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부분을 BYD, CALB, 산워다, EVE 등 경쟁 업체들이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어요. 네. 네. 엄청난 속도네요. 그것도. 네. 작년부터 중국 현지 언론이든 뭐 칼럼리스트든 연구원이든 심지어 중국 국내 배터리 시장은 탈-CATL화가 대두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작년 7월에 북경에서 그 배터리 포럼이 개최됐는데 그러면 이름 될 만한 배터리 업체들이 뭐 회장, 사장들이 다 참석하잖아요. 근데 그 포럼에서 CATL의 기술 최고 책임자 거기서 CATL은 그 직급 타이틀이 최고 과학자예요. 그분이 이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딱 한마디만 뽑자면 지금 CATL은 아직 적자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조금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경계선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제가 그냥 직역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 포럼을 다 봤는데요. 그러면 이 CATL의 최고 그 과학자는 왜 이런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이익률이라든지 마진이나 이게 너무 빡빡하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어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 한 해만 두고 봤을 때 중국 국내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그 순이익을 한 70~80%는 업스트림인 리튬 광 쪽에서 가져갔고 배터리 업체들은 많아봤자 10% 이내. 그리고 나머지 제일 작은 5% 이내를 전기차 업체들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리튬 광을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너무 불합리적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규모가 크고 고성장.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모든 산업이 다 사이클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1, 22, 23 3년만 두고 봤을 때 2021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352만 대인데 전년 대비 157% 늘었습니다. 2022년은 판매량이 688만 대인데 전년 대비 95.6% 늘었습니다. 완전 2년 연속 고성장이죠. 네. 근데 2023년 올해는 현지 전망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 한 900만 대 팔릴 것이다. 중국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쭉 꾸준히 키워온 전기차 시장이 가장 판매량만 봤을 때 고성장은 21년, 22년에 이미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2023년부터는 고성장에서 좀 안정적인 평온한 성장 과정으로 진입할 거다. 네, 그래서 CATL 입장에서는 중국 국내 배터리 시장은 이미 점점 경쟁이 백열화되고 있고 물론 아직 50%에 근접한 절대적인 1위지만 하지만 그 소수점 밑에 또는 그 숫자 한 자릿수 그 숫자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야금야금. 그리고 규모는 크지만 순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전기차랑 이렇게 연동되는 거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은 완전 고성장에서 이제는 좀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간다. 그러면 해외 시장도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네. 이렇게 중국 시장이 포화되고 성장세는 둔화되는 상황이 네. 이게 중국이 워낙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지금 전 세계 이 전기차 생산 대수 또는 배터리 생산에 비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네. 세계 시장에까지 지금 이 변화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의 관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국내 시장의 이런 과잉은 지금은 아직 중국 국내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작년에 테슬라 상해 공장에서 만든 그 모델 3나 주요 모델들이 작년에 한 서너 번 가격이 인하했고 올 초에 또 인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중국 현지 전기차 업체들도 자이든 타이든 이제 추세적으로는 점점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 시장은 이렇지만
미국, 유럽도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 지역마다 나라마다 처한 단계나 그 진행되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사실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중국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궁금합니다. CATL이 지금 해외 사업은 주로 유럽과 동남아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유럽은 지금 공장이 독일 공장이 있고 헝가리 공장이 있는데요. 독일 공장은 작년 말에 가동을 시작했고 하지만 생산 능력이 아주 작아요.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근데 헝가리 공장은 작년 9월 달에 현지 그 정부와 토지 구매 협의를 체결해서 이제부터 공장을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면 한 올해 하반기부터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생산 능력이 독일 공장의 근데 또 성장성으로 치면 동남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CATL은 동남아 시장에서 주로 태국과 인도 이 두 개 나라를 거점으로 해서 진출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니켈이나 이런 광물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CATL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냐면 작년 4월 달에 CATL이 공시를 냈는데 공시 내용이 CATL 플러스 인도네시아 현지 국유 광물 기업 플러스 그 광물 기업이랑 인도네시아 현지 다른 에너지 기업들이 합작해서 만든 배터리 업체 이렇게 3자가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밸류체인을 아예 만들어버리겠다. 단순히 배터리 제조 공장이 아니라 채굴부터 재련, 소재, 배터리 제조, 재활용, 회수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현지 대기업이랑 협력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버리겠다. 근데 이게 작년 4월 공시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외에 태국이 있잖아요. 태국은 인도네시아랑 다르게 태국은 별로 자원이 없어요. 근데 태국은 작년 5월 달에 CATL이 뭘 발표했냐면 태국 현지에 또 대형 국유기업, 석유기업이 있잖아요. PTT라고. 그 석유기업이 자회사랑 MOU를 작년 5월 달에 체결했는데 기술 라이선스 이전 형식이에요. 이게 포드랑 조금 유사하죠. 그리고 또 한국 기사도 나왔지만 2021년 10월쯤에 CATL이 그 현대모비스랑 또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그래서 CATL이 지금까지 진행 중인 또 진행할 계획인 해외 진출은 독일, 헝가리, 인도네시아, 태국 플러스 한국 이 정도. 네. 야, 이거 진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아마 한국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기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CATL에 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방금 CATL의 해외 진출 그 지금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러면 남은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에 올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빠르게 지금 네. 진출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이제 포드하고 이 합작을 하는 게 네,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IRA 법안을 네. 통해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려고 했고 근데 그걸 우회해갖고 치고 들어오면서 뭔가 중국산 배터리가 포드하고 합작을 하면 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 야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외 진출은 세 가지 방식이 있겠죠. 제품 수출, 현지 공장, 그리고 기술 수출. 근데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제품 수출과 현지 공장 건설, 지분 투자 방식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CATL에게 있어서 남은 선택지는 기술 수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ATL이 왜 꼭 미국 진출해야 되냐? 물론 앞서 그 작년 2월 CATL이 소규모 IR 행사에서 CATL 회장이 미국은 언젠간 갈 것이다라고 말한 얘기했죠. 적도 있지만 미국 진출의 의미는 첫 번째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날로 다방면해지고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환경에서 만약 CATL이 포드와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든다면 향후에 다른 미국 기업과의 어떤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유럽, 미국, 동남아, 중국 등등이지만 동남아 시장은 아직은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아직 낮습니다. 구매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유럽이랑 미국이 1인당 GDP랑 소비력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CATL이 이미 유럽이랑 동남아는 나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진출해서 그것도 미국 현지 정통 내연차 기업이었던 포드와의 어떤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진출 시에도 그 호강 효과나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바이든 정부가 대중 제재를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드가 이 건을 성사시켰냐? 그러면 이미 바이든 정부로부터 암묵적인 오케이를 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나 변수라고 생각할 거는 지금 바이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잖아요. 네. 그러면 포드의 그 미국 CATL이 포드와 협력하는 미국 공장은 목표가 2026년 가동인데 그때까지 아직 몇 년이나 남아 있어서 미국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포드가 이렇게 이미 발표한 만큼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바이든 정부로부터 뭔가 승인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앞으로 시장의 변화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네. 또 그만큼 생산 설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2025년부터는 배터리 과잉 공급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을 할 거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하고 가격 경쟁하는 거 가장 피하고 싶어 할 텐데 네. 26년까지 목표로 해서 이렇게 공장을 짓고 미국하고의 다른 방식의 협력들이 나타난다. 뭐 앞으로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풍파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대비를 좀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국 시장 리서치 전문이라서 한국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코멘트할 자격이 없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차피 이 공장의 목표 가동이 2026년이고 가동되는 후 또 수율을 맞추고 여러 가지 조율하는 단계가 있어서 빨라도 2027년이 되겠죠.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일단은 몇 년 동안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확고한 위치는 저는 동요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 지금은 전기차에 주로 배터리가 사용되지만 전기차도 언젠가는 기승전결 성장성이 떨어질 거고 나중에는 또 새로운 사실 배터리를 어느 분야에 응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응용 범위가 규모가 커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더 확고히 고객사들과 그 관계 파트너십을 더 끈끈히 한 동시에 3년, 5년, 10년 후에 과잉이 나타났을 때 어차피 가격전으로 갈 거고 그거를 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20, 30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아닌 또 다른 매개체로 배터리가 또 넘어갈 수 있거나 또는 배터리가 아니라 수소차나 또 어떤 새로운 트렌드 물론 지금 당장 아니고 적어도 뭐 20, 30년 이후 일이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느낀 거는 과거의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나 그런 산업의 경험을 봤을 때 물론 중국이 극단적인 가성비라는 경쟁력이 있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 초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성공을 거둔 후 어느 순간부터 좀 안일한 전략? 그런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아니라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배터리랑 디스플레이가 전혀 다른 산업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 아이폰에 사용되는 OLED는 원래는 100% 삼성 디스플레이였다가 그 후에 한국의 LG 그리고 중국의 BOE 이런 두 업체로 공급망이 확대됐잖아요. 물론 BOE가 하는 거는 고급형이 아니라 일반형이고 삼성은 주로 고급형이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비중은 조금씩 조절될 거잖아요. 초기에 한국 기업이 OLED 쪽에서 확실한 기술적인 우위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폰이나 이런 중요한 글로벌 고객을 잡았지만 중국 기업이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됐나? 그 어떤 중요한 그런 과도기에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배터리도 지금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 기업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지금 고점, 지금 좋은 그 산꼭대기에 있을 때는 사실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그걸로 이해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 거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3년, 5년, 10년, 20년 이후에 이 그런 어떤 트렌드나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며칠 전에 파나소닉 그 수소차 관련 현지 공장이 중국에서 지금 그 개막 오픈됐거든요. 그게 또 대대적으로 벌거됐고, 그래서 저는 모든 산업이 그랬듯이 결국은 치킨 게임으로 가지만 그 속도나 수위를 조절하는 거는 또 그중에 한국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CATL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워렌 버핏도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BYD 같은 기업도 있고, 이게 지금 중국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성장세가 아주 두드러진 그런 중국 기업들 네. 자꾸만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기술력이 좋은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미 CATL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파고들고 세계 시장으로 여러 가지 가는 건가요?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CATL이 중국 현지에서는 닝왕, 한자는 명왕. CATL이 중문명이 닝더时代, 명덕시대, 복건성 명덕시에 있으니까 명덕, 안녕하다는 명왕. 그래서 CATL을 중국에서 명왕이라고 칭해요. 그 정도로 1등. 네, 완전한 한국에서 물론 LG 엔솔이 절대 1등이지만 L왕 그렇게는 하지 않는 중국에서는 명왕이라고. 근데 지난 3, 4년 동안 돌이켜보면 어떤 중국 국내 배터리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CATL이 수많은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잖아요. CATL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 내년 전기차 몇 대 팔 거야? 그러면 10만 대 팔 거야. 그러면 그 10만 대에 해당되는 배터리를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10만 대 그 규모로 계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당연히 CATL에 있어서 우선되는 고객이고 당연히 먼저 납품하고 중요도가 다르죠. 그러면 10만 대 생산하는 기업, 전기차 기업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은 뭐 해봤자 1년 내내 5만 대도 안 되고, 그러면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급한데. 그래서 좀 약간 CATL이 점점 왕이 되다 보니까 갑질하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참고로 중국에 지금 가동 중인 배터리 업체가 57개 있거든요. 많기더라. 방금 보여드린 그 톱 10은 그냥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말씀드리고, 가동 중인 배터리를 하나라도 만들고 있는 게 57개 기업이에요. 네. 근데 그 호발 기업들이 CATL이랑 경쟁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전. 네. CATL이 이 가격으로 주면 너네는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CATL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줄게. 근데 아시다시피 너라는 고객을 우선시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네는 최우선 고객이야. 그래서 일부 전기차 업체들이 CATL에서 아예 다른 업체로 갈아타거나 또는 일부 비중을 배분하는 거예요. 국내 전기차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치킨 게임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가격전인데, 그래서 가격전이라는 가격 인하, 저가 이런 전략으로 많은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탄산 리튬 가격이 한 10배 정도 올랐잖아요. CATL은 톤당 40만 yuan인 리튬 가격을 20만 yuan으로 파격적으로 내릴 거예요. 중국 국내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크게 뒤집는 액션이에요. 그 파장이 언젠가는 또 해외 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